이날 이강인은 자신의 플레이로 그동안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웠다. 이강인은 FC 메시전과의 경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사실 지난 닐스와의 경기에서 막판 역습을 지켜내지 못해 무승부를 거둔 PSG에게는 이번 경기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쿠키나 메스의 변칙적인 축구와 포메이션은 파리 생제르맹을 여간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 음바페를 집중 마크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후방에서부터 중앙까지 6명이 이동하며 음바페를 꾸준하게 괴롭혔고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려 노력했습니다. 음바페 역시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많이 답답해했는데요. 수치로 보자면 기본적으로 볼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경기를 치르는 듯 했습니다. 전반전 볼 점유율은 무려 80을 차지했지만 이렇다 할 결정적인 찬스는 전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80의 볼 소유권을 가지고도 슈팅은 3개밖에 없었고 이에 팬들은 최악의 긴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선이 위치한 콜로무아니 선수와 바르콜라 선수가 음바페 선수에게까지 원활한 패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음바페 역시 날카로운 공격은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허무하게 종료됐습니다. 이런 답답한 경기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후반 4분 만에 이강인은 빛이 났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비티냐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이강인의 발끝을 보고 비티냐는 빠르게 침투하며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이강인은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비티냐의 골득점 이유가 더욱 돋보였는데요. 비티냐는 골을 넣자마자 이강인부터 찾았고 이강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환상 어시스트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비티냐 택배 받아라. 이강인의 크로스는 자로 잰 것 같다. 그가 PSG에 있어 다행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강인의 움직임은 전반전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반 12분 이강인은 측면으로 돌파하는 척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가 모두를 속이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날렸습니다. 중앙과 뒷공간에 진을 치고 있던 메스의 수비수들을 순식간에 뚫었고 이때 음바페가 이어받아 슈팅을 날렸습니다. 골키퍼와 1대1의 상황이었지만 아쉽게 골로 연결되진 못했고 첫 번째 유효 슈팅만을 기록했습니다. 음바페만 신경 쓰던 메스 수비수들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음바페 위조의 수비를 이강인이 중앙으로 패스를 못하도록 수비벽도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강인은 이를 비우기라도 하듯 개인기와 패스, 슈팅 기회까지 창조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후반 4분 만에 엄청난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강인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일쾌 감독은 이강인의 선발 출전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었고 이강인 역시 증명해낸 것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다. 그의 패스, 타이밍과 코스가 너무나도 완벽했다. 그의 시야는 마치 경기장을 위에서 보는 것처럼 넓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로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후반 15분 후 음바페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또 한 번 추가골을 뽑아냈습니다. 이후 메스에게 기습골을 먹히긴 했지만 다시 음바페가 후반 38분에 골을 터뜨리며 3대1위 완승을 얻어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각종 매체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한 음바페, 한 골을 기록한 비치냐를 다음으로 힘넷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많은 외신들이 주목한 건 이강인의 패스였는데요. 44개의 패스 중 51개를 성공시키며 성공률 94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음바페가 이강인을 유독 아끼는 것입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난 후 해외 팬들은 이강인은 좋은 경기를 펼쳤고 릴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PSGFCM 비티냐의 골, 이강인 정말 아름다운 어시스트였다. 골을 넣어준 비티냐 정말 멋지고 고맙다. 그리고 결정적인 패스를 해준 이강인 너무 고맙다. 볼 리커버리와 쉬프트를 해준 에네르도 고맙다라며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의 미친 어시스트에 환호했습니다. 사실 나는 PSG의 팬들은 알고 있겠지만
PSG의 선수 구성, 선발 라인에 음바페가 깊숙이 관여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데요. 음바페가 이강인을 이렇게 찾는 이유는 그의 스타일을 맞춰줄 어시스트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음바페를 이해하고 패스를 정확하게 해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엘리케 감독은 음바페는 자신이 결정할 곳에서 플레이할 것이다. 그는 자유롭게 뛸 수 있는 프리로로 물론이고 우리가 포지션을 교체할 때 그가 안에서 스트라이커로 활동할지 밖에서 활동할지는 음바페 스스로가 결정한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번 포메이션에서 음바페를 최전방에 두고 바르콜라, 덴벨레가 그의 뒤를 받치는 포메이션을 구축했는데 이 역시 음바페가 선호하는 진영이었습니다. PSG가 자주 쓰는 4-3-3 포메이션이나 4-2 포메이션과 크게 달라진 점을 라는 이들은 주목했는데요. 이는 이강인이 선발로 고정됐던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음바페가 그만큼 이강인을 신뢰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메스와의 경기에서 전반 내내 답답했던 경기를 보던 엘리트 감독은 후반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왼쪽에 자리한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바꾸며 위치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이 같은 판단은 정확하게 적중하게 됩니다. 왼발을 주로 쓰는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슈팅과 패스, 그리고 개인기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오른쪽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서 공을 잡고 90도로 방향을 꺾은 뒤 그의 주특기인 왼발을 이용해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정확하게 골키퍼와 비미터 부근으로 떨어졌고 이를 놓칠 세라피티냐가 골을 넣은 것이죠. 후반 53분 이강인은 똑같은 자리에서 크로스를 날려 메스의 뒤를 노리며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수비수들이 분산되면서 음바페를 둘러싼 수비수들이 느슨해졌고 음바페는 자유롭게 플레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 음바페는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날은 음바페의 생일이기도 해 그에게 더욱 값진 골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음바페는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각 언론사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선발 선수를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소문들은 다소 과장이 됐다. 나는 팀에 소속된 선수일 뿐이고 승리하기만을 바란다. 그리고 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미드필더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공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인터뷰했는데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자들은 만약 자신이 전술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면 이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이강인을 오른쪽으로 보낸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 나는 그를 공격에 직접 참여시키기보다 패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사실 시즌 초 간 음바페는 선수 보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많은 팬들 역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닌 응왕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부와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선수들이 없다고 음바페는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음바페는 이강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으며 만족해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PSG의 핵심 멤버로 성장할 것으로 많은 이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더 쭉쭉 치고 올라가길 바라며